제가 아는 이정효 감독은 아릴라를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들 선수비 후 역습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흔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강팀을 만났다, 우리가 강팀을 만났으니 강팀을 상대로는 견고하게 수비를 해야 되고 수비를 먼저 위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역습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순간 더 박살납니다. 약팀일수록 내려앉으면 앉을수록 사실상 이길 확률이 전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가 이번 이정효 감독님이 이끌고 있는 광주가 사실 4월달에 열리는 아챔 8강전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또 굉장히 경기를 잘 또 치르면서 이 대진표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아릴라이랑 맞붙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예정이고요. 이 아릴라이 같은 경우에는 용병 선수들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로 그 사우디 선수들도 많이 데리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요 이제 포스터가 나왔죠. 저니 투 챔피언십이라고 나왔는데 아사니 선수가 이렇게 딱 있는 거 보면 정말 멋지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현재 아챔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사니 선수가 득점왕을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중동끼리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치열하고 빡셀 수 있죠. 왜냐면 수비수라든가 뭐 공격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정말 월드컵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시아 지역 뭐 요코하마라든가 일본 팀들이라든가 뭐 중국 팀이라든가 뭐 조우르라든가 뭐 이런 팀 자체가 약한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득점왕을 달리고 있는 아사니를 절대로 우리가 저평가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힐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호날두를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알힐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그 스쿼드를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야신 분우, 모로코 골키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월드컵 때 좋은 활약을 펼쳤던 골키퍼가 있고요. 해낭 로지, 왼발잡이인가 아마 이 친구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맨시티에서 뛰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칸셀루가 여기 있고요. 김민재가 뛰었던 나폴리, 그리고 첼시에서 뛰었던 쿨리발리, 황희찬의 팀에 있었던 울버햄튼의 주장 후벤 네베스, 바르셀로나에서 기가 막힌 활약을 했던 그 이후에 이제 아릴라에 와서도 기가 막힌 활약을 하고 있는 말콤, 그 다음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 다음에 레오나드로, 미트로비치, 플럼에서 뛰고 있는 요 미트로비치 공격수까지 좀 굉장히 짱짱한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칸노, 사우디의 어떻게 보면 야야 투레다, 이런 느낌으로 이 선수가 굉장히 미드필더인데 폭발력이 좋고 키도 크고 신체 조건도 좋은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여러분들 사우디 국대의 수비수 여기 있고요. 이 사진에는 왜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여러분들 알도사리, 알도사리, 이 친구도 사우디의 주장이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왼쪽 윙에서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광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팀을 만났어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우디 리그도 우승을 하는 팀이고, 그 다음에 아챔도 불과 몇 년 전에 우승을 또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팀이 영입해오는 선수들이 끝물의 선수들이기보다는 충분히 아직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레벨에서 한창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다 영입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경기, 재밌는 경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 입장에선 잃을 거 없이 가서 그냥 시원하게 경기 뛰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전 좀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를 앞서서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번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이 팀이 10경기를 뛰었고요. 30골을 넣었고 8골 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골들은 다 어시스트가 27개나 기록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릴랄의 이제 스쿼드 여기서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쿼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센 팀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 네이마르가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던 이 팀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경기를 앞두고 이제 조금 며칠 안 남았을 때 제가 특집으로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릴랄의 뭐 지난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제가 좀 보고 아릴랄이 이 16강전에서 어떤 전술로 나왔고 어떤 플레이를 주로 했고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한다든가 혹은 광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방 압박을 가져가면 아릴랄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제가 분석을 한번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나 같이 해서 올리면 혹시 압니까 또 이정효 감독님은 전술적 변태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챙겨보다가 아릴랄 분석 보고 또 우리가 이런 빌드업하면 재밌겠다, 야 우리가 이런 전방 압박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전술을 쓰실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길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스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디가 어쨌든 간에 이 경기가 단판이고 중동에서 열리다 보니까 중동 선수들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지는 게 정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험 자체를 해본 선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 빗셀고베 경기 때 이정효 감독이 보여줬던 매력이 있었고 또 이 경기에 맞춤 전술을 새롭게 짜서 나온 걸 보면서 이번 경기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정효 감독님의 재미있는 경기 전술이 좀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132억의 광주 대 2838억의 사우디 최강 아릴랄과 ACLE 8강석 격돌 이정효 매직 초대형 스타들에게도 통할까. 야 이게 뭐 단순히 10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미친 배율이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죠. K리그1의 마지막 자존심 광주FC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고요. 아시아축구연맹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하우스에서 진행된 2024-2025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토너먼트 추첨을 진행했다. 이번 시즌 K리그 1팀 중에 유일하게 아시아대에서 살아남은 광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함 알힐랄을 만나게 됐다. 알힐랄에는 축구팬이라면 한번 들어봤을 쯤 이름이 줄비하다. 쿨리발리, 미트로비치, 후백네베스, 야신부누 등 빅리거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광주의 지난 12일 빗셀고베 일본을 홈으로 불려들여 2차전을 치렀고 앞서 펼쳐진 1차전에서 0대1로 완패했기에 광주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려면 2차전에서 3점차 승리가 필요했는데 쉽지 않은 현실과 맞닥뜨렸고 기적을 만들고야 말았다. 광주는 2차전 전반 18분 박정현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40분에는 아사니가 페널티킥을 넣으며 2대0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장전에서는 아사니가 후반 13분에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으로 고베의 골망을 흔들었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면서 광주는 합계 3대2로 고베를 누르고 8강에 올랐다. 정말 기적같은 승리였다. 그래서 공은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릴랄이 이기는 게 유리하고 아릴랄이 이기는 게 정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정효 감독의 또 새로운 전술 또 아릴랄만큼 엄청 공부해서 단판 승리를 또 가져올 수 있는 또 쫀득함을 또 가져올 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상 이 경기에 나가서 물론 정말 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털렸을 때 또 배울 수 있는 또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경기부터는 정말 우리가 더 그냥 광주를 응원하고 한국팀을 응원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는 이정효 감독은 아릴랄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들 선수비 후 역습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흔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강팀을 만났다. 우리가 강팀을 만났으니 강팀을 상대로는 견고하게 수비를 해야 되고 수비를 먼저 위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역습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순간 더 박살납니다. 약팀일수록 내려앉으면 앉을수록 사실상 이길 확률이 전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내려앉아서 좋은 수비를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기는 경우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공격수가 적어도 S급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을 끝까지 지켜내고 싸우다가 버텨서 공격수에게 투입이 됐을 때 공격수가 적어도 쿨리발리를 등딱을 해가지고 쿨리바리를 끌어다 놓고 아산이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 헤이스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 리턴 패스를 내줄 수 있거나 스루 패스를 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나 그 선수비 후역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트넘만 우리가 봐도 해리케인이 있을 때는 선수비 후역습이 가능했지만 솔랑케라든가 히샬리숑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선수비 후역습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광주가 어떻게 보면 아릴라를 상대로 저는 전방 압박, 그리고 아릴라의 또 압박 형태를 따라서 빌드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와서 굉장히 도전적인 경기를 저는 하고 올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님이 그거에 대한 또 우리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또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 지는 게 당연한 매치고요. 지더라도 아무도 욕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광주 선수들과 광주 감독님과 광주 코칭 스태프분들은 그냥 이 경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즐기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광주가 이기게 되면요, 여기 사우디 팀 한 팀, 그 다음에 부리람, 이 둘 중 한 팀과 이제 붙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부리람이 지고 여러분들 중동 팀과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8강에서 이기고 4강에서까지 이기고 올라가게 된다면 5월 3일날 여러분들 알나스르 혹은 요코하마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날두를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했던 이정효 감독님이 결승까지 가서 알나스르를 만날 수 있는 환상적인 대진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2차전이면은 전 희망이 오히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 단판이라서 오히려 가능성이 좀 더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강팀과 약팀이 10번을 경기하면 사실상 7번 내지 8번을 약팀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판일 경우에는 이게 공이 정말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산이라는 정말 탑급의 윙어,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 중 하나는 네이마르까지 그대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좀 재미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네이마르가 나갔기 때문에 요 부분만큼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허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로디, 말콤, 쿨리발리, 네베스, 칸셀루,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이 인버티드 풀백을 이민기로 쓰는데 여기는 칸셀루로 쓴다는 거. 진짜 지리긴 한다. 이민기로 쓰는 그 인버티드 풀백을 여기는 칸셀루로 써버리니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8강 진출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 이정효 감독님이 올라온 거 광주FC라든가 뭐 조팡매님의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좀 봤는데 진짜 광주의 이 8강 진출은 좀 역사적이었던 것 같고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너무나도 스토리가 멋있었다, 서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라이트 몇 번을 봐도 눈물이 나요. 저도 그렇긴 합니다. 아릴랄의 알도사리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마어마한 선수죠. 알도사리 선수가 진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 나라를 안 떠나서 그렇지, 이 선수도 예를 들어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4대 리그권에 도전을 할 만한 능력치가 있는 선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